국민의힘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 어제 집단 표결 불참을 결정을 했는데요. 꼭 그래야만 했나요? 예, 저희들은 그게 어제 시점에서는 예.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예. 지금 그 비상계엄령이 위헌위법한 것이다라는 입장은 저희들이 사건 발생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유지해 오고 있는 입장이고요. 예. 그리고 어제 대통령이 담화에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지금 수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이 사실상 주범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어제 새벽에 그 검찰 특수본에 출석해서 지금 밤샘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 수사를 통해서 조속하게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이 수사가 지금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예, 이거를 통해서 어떤 그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오늘 그 새벽 1시 30분에 검찰에 출석을 했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검찰이 긴급 체포를 했다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자, 네. 일단 그러면 이어지는 궁금증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김용현 전 장관은 바로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예.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속보가 사실이라면 검찰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라 다른 거는요. 예. 그 당시 그 탄핵 사유가 국정농단 아닙니까? 근데 예. 그 법적으로는 직권남용 이런 게 문제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어서 수사를 사실상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나 지금 이 내란죄의 경우에는 그 불소추 특권의 범위 내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현직 대통령이라도 바로 수사가 가능하고요. 네. 심지어 구속 수사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런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걸 통해서 네. 강제 수사를 통해서요. 그렇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지우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쭤볼 게 많기 때문에 수사는 요 질문으로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내란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 권한이 없잖아요. 일단 형식적으로는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지만, 근데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바로 들어가야 된다고 한다면 당장 먼저 적용해야 되는 혐의가 내란죄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럼 검찰이 바로 내란죄 가지고 수사는 못할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아니, 지금 대해서. 검찰에서는요. 네. 내란죄도 그 검찰이 수사 가능하다 이런 내부 판단을 내리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에 나온 보도를 보면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침에 6개월 내에 대통령 하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부총장님 공유된 입장입니까? 저는 들은 바 없고요. 예. 가급적이면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이거를 책임도 묻고 전국을 안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 뭐 그런 것도 6개월 이내 예. 그런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저희 당의 다수 의견은 예. 현재 이 제왕적 대통령제 이게 정말 망국적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건 당연한데 예. 현재의 6공화국 헌법으로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 것인지 아니면 이 망국적인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걷어내고 예. 분권과 자치의 새로운 7공화국 헌법을 만들어서 그 헌법으로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 건지 예. 그거를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부총장님 말씀에 따르면 지금 해법의 수순은 마지막에 가서는 임기 단축 개헌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수사를 통해서 그 실체적 진실 규명, 그다음 법적 책임과 동시에 네. 이런 정치적 논의도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임기 단축 개헌이 간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직을 내려놓는 게 하야도 아니고 탄핵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임기 종료가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 그 마지막 가서는 이제 정치권의 어떤 합의 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예. 자진하야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헌법에 하야를 하게 되면 60일 이내에도
이제 선거를 하게 돼 있는데 네. 그 선거를 현행 헌법으로 할 것인지 새로운 헌법으로 할 것인지 그 정치권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마지막 단계의 얘기고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선 후퇴라든지 책임 네. 총리제라든지 이런 게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거는 운영의 묘를 살리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예.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대국민 담화는 사실상 이선 후퇴를 천명한 것이고요. 예. 어제 그로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책임 총리제라는 그 단어가 정확한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요. 하여간 그 국무총리가 당과 상의해서 국정을 이끌어 간다. 어제 대통령도 향후 국정 운영은 당과 정부가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부의 책임자는 국무총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정상 외교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법적으로 대통령의 결재가 반드시 필요한 또 절차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그렇죠.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거는 아주 진짜 꼭 필요한 것만 최소화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예. 지금 이 여야가 이렇게 막 그 탄핵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만 가지고 지금 소모적인 공방을 할 게 아니고 이후에 새로운 정치 질서를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불행하게 끝났죠. 그다음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요. 87년 헌법 이래 최초로 5년 만에 정권을 내주는 5년 내내 이 국론이 분열되고 그 정치적 양극화가 이제 심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이렇게 또 불행한 종말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계속 유지할지 말지 이거를 정치권에서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 됩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자신의 임기 문제를 포함한 전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는 취지의 이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어제 SBS 보도를 보면 대통령실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당의 입장을 더 존중하겠다라는 뜻이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중단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다는 보도를 내놨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거는요. 그 용산 대통령실이 네. 일임이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네. 모든 거를 다 맡긴다는 겁니다. 네. 모든 거를 다 맡기는데 자기들이 뭔데 거기에 대한 유권 해석을 합니까? 그래요. 그럼 네. 완전히 손 떼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당연하죠. 예. 그래요. 네. 자, 그 시간이 다 마지막으로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의원총회에서 그 재신임이 됐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네. 원내대표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비상계엄 당일에 원내 사령탑으로서의 지위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것이다. 예. 거기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고요. 네. 그런데 지금 당장 뭐 할 경우에 이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네. 그것도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을 언제쯤 할 것인지 어제는 너무 이제 황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뭐 그 재신임이라고 하는 네. 그런 의사표현 당장은 그만두면 안 된다 그런 걸로 해석이 되고요. 다만 네. 교체는 네.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약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교체는 해야 된다. 네네. 그러면 그 새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하고 호흡이 잘 맞는 사람이어야 된다. 또 이런 말씀이실 연결이 되나요? 그거는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뽑는 거기 때문에요. 네네. 예, 의원들이 판단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었고요.